정말 긴급한 소식입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에 중국이 대만을 상대로 특별 군사작전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6월 6일 밤 대만 섬 동쪽 해역에서 해양법 집행을 위한 군사작전 개시를 발표했습니다. 서방 언론도 즉시 이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최근 5월 베이징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시진핑이 도널드 트럼프에게 직접적으로 만약 대만 문제가 베이징의 입장과 다르게 잘못 해결된다면 큰 전쟁이 시작될 것이라고 경고한 이후 이런 위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는 이것이 대만 동쪽 해역에서 일본과 필리핀이 일방적으로 해양 경계 협상을 발표한 데 대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으며, 이는 중국의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베이징의 해석이지만 이 지역의 미국 동맹국들은 이를 전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객관적으로 논의해 봅시다.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중국의 이 특별 군사 작전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어떤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 말이죠. 믿으세요.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이고, 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이 영상 아래 아무 댓글이나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중국은 6월 6일 밤 대만을 상대로 한 특별 해상 군사작전의 시작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사실부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과 함께 이것을 모두 분석해 보겠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이 작전이 중국 교통부가 푸젠성과 광둥성 해상안전관리국, 동중국해 항해지원센터, 그리고 동중국해 구조국과 협력하여 실시된다고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베이징은 중국 인민해방군을 제외하고 동원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기관을 동원한 셈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이번 작전의 목적이 인용하자면 중국의 해상행정법 집행 관할권을 충분히 실현하고 주요 해역에서 심해 순찰 및 항로 통제 능력을 강화하며 해상 항해의 안전을 보장하고 중국의 국가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데 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실제로 바로 물리적으로 이곳이 자기들 영토임을 보여주고 바로 중국 선박들이 이 해역을 통제할 것임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맥락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월 28일 도쿄와 마닐라가 자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과 대륙봉 경계 설정을 위한 협상을 시작했는데, 이 지역은 바로 대만 동쪽 해역과 직접적으로 겹치는 곳입니다. 겉보기에는 중국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과 필리핀, 그러니까 그냥 자기들끼리 영해와 경제 수역을 나누는 것뿐이죠. 하지만 중국 외교부 대변인 마오닝은 일본과 필리핀이 중국을 배제하고 해양 경계 협상을 시작하려는 시도가 국제법 규범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국의 해양 권리와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중국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음은 마오닝의 발언 인용입니다. 중국의 국내법과 유엔 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에 따르면 중국은 이 지역에서 배타적 경제 수역과 대륙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엔 협약에 따르면 서로 마주보거나 인접한 해안을 가진 국가들 간의 경제 수역과 대륙붕의 경계는 공정의 원칙에 따라 관련 국가들 간의 합의로 결정됩니다. 타이완 동쪽 해역에서의 모든 경계 설정은 중국의 참여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중국은 일본과 필리핀 사이의 경계 설정을 위한 해역이 타이완 섬의 동쪽에 위치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중국은 타이완을 자국의 영토로 여기고 있으므로 해당 해역 역시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베이징에서는 타이완 해협 양안의 동포들은 하나의 중국 민족에 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국가적 입장을 지켜야 하며 하나의 민족의 근본적인 이익을 보호하고 함께 중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 그리고 중국 민족의 공동이익을 수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것을 모두 분석해 봅시다. 이 뉴스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이해하려면 일주일 조금 넘게 전에 바로 5월 28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하고,
또 왜 베이징이 이렇게 반응했는지, 다른 방식이 아닌 바로 이렇게 반응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5월 28일에 일본과 필리핀은 대만 동쪽 지역에서 자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 경계 설정을 위한 공식 협상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해상 영유권이 겹치는 국가들이 문명적인 방식으로 협상 테이블에 앉아 실제 해상 경계에 대해 합의하는 아주 표준적인 외교 절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명확히 구분해 여긴 당신들 것, 여긴 우리 것, 여긴 다른 누군가 것이라 표시합니다. 일본과 필리핀 두 나라 모두 미국의 동맹국이며 두 국가 모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워싱턴과의 협력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Тихоокеанском регионе. 문제는 타이완 동쪽 지역을 중국이 자국의 해역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베이징은 타이완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이 섬을 자국의 한 지방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에서의 해양 경계에 관한 어떠한 합의도 중국의 참여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즉, 도쿄와 마닐라가 베이징의 관점에서 보면 중국을 배제한 채 중국의 동의도 없이 중국 영토를 나누기 시작한 셈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국 함선을 신속히 이 지역에 보냈습니다. 즉각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매우 의미심장했습니다. 중국은 외교적 항의에만 그치지 않고 실제로 분쟁 지역에 선박을 보냈습니다. 즉, 항해 통제 권한을 지닌 해상 법집행 세력을 파견한 것입니다. 즉, 선박을 직접 정지시키거나 해상 통행을 차단하는 등의 행동은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 경제 수역이 누구의 것인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군사작전이 아닙니다. 그 단어의 본래 의미로는요. 하지만 이 지역 해역에서 물리적 존재와 관할권 주장을 과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전술을 중국은 이미 남중국해에서 필리핀을 상대로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해안경비대, 순찰선, 분쟁 지역과 대륙붕에 대한 접근 차단 등 비슷한 방식이었습니다. 즉, 그곳에서는 이 이야기가 이미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다는 뜻입니다. 더 넓은 맥락에서 보면 이 사건은 여러 가지 병행되는 과정들 속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5월에 도널드 트럼프에게 그의 표현에 따르면 대만 문제를 잘못 해결하면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중국은 현재 신장 사막에서 자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핵무기고를 적극적으로 건설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시절 미국은 유럽에서의 군사적 존재를 지속적으로 줄이고 그 군사 자원을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 재배치하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야망을 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과 필리핀은 사실상 미국의 지원을 받아 대만 주변의 현상 유지를 바꾸려는 시도로 중국이 받아들이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형식적인 법적 절차를 통해서 말이죠. 중국의 대응은 해상작전이며 이는 미국 동맹국들의 법적 움직임에 대해 단순히 외교적 항의뿐만 아니라 분쟁 해역에서의 물리적 존재로 맞서겠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분명히 바로 지금 이 지역에서 뭔가 흥미로운 일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 명확합니다. 지금 일본과 필리핀이 어떻게 행동할지 지켜보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분명히 바로 지금 이 지역에서 뭔가 흥미로운 일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일본과 필리핀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날지 지켜보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Потому что 중국의 반응은 논란이 많습니다.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해상작전은 배타적 경제 수역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고 동맹국들의 기동에 대해서는 외교적 항의만 해야 하지만 중국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국 측에서도 미국이 개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미국이 개입할지 여부가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분쟁 해역에서 실제로 존재를 드러내겠다는 뜻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질문이 남으셨다면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이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할 수 있습니다. 동맹국들의 기동, 외교적 항의 등등 또는 이 영상 설명에 있는 정보로 혹은 이 영상 설명에 있는 오프라인 참여 방법이나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중국의 대응과 해상작전, 신호에 대해 이야기하며 별도의 우크라이나어 유튜브 채널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외교적 항의뿐만 아니라 실제로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영상 설명에 있는 정보를 참고하시고 채널도 구독해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건강 조심하세요. 모두에게 행운을 빕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건강 조심하세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